11월 9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탄력 근로제,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주당 최장 64시간까지 일하고 한가할 땐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주에서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법원에서 잇따라 노후 디젤차가 도심을 운행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지에 이어 이번엔 쾰른과 본시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9%가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은 떳떳하면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경제 일면 어떤 기사인가요? 네,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2035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장기 과제까지 준비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자율주행차? 네. 자율적으로 좀 주행하는 차인가요? 자기 자동대로 주행하는 차인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혹시 지금 술을 마시고 요번에도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그거 살인행위라고 어떤 분이 그렇죠. 말씀을 하시고 네. 운전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운전 중에 핸드폰이나 이런 작동이 가능한가? 절대 안 되죠. 네. 불법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위험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다칠 수도 있게 하고 본인의 생명에도 지장을 그렇죠. 끼치니까. 거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렇게 그것을 불법으로 해놓은 이유는 바로 운전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운전 중에 핸드폰이나 이런 조작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의 미래의 자율주행차는 과연 뭐가 될 것이냐? 사람이 주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가 주체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한 여러 가지 시스템, 차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되는데요. 네. 사람은 사실 수동으로 운전할 필요가 없이 뭐 영화에서 가끔 요즘 미래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AI 관련된 영화들 보면 그런 미래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 이제 자율주행하는 모습들도 나오죠. 사람이 그냥 편하게 차에 타서 음성으로 지시만 내리면 차량이 알아서 작동을 네. 해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물론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운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 단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규제가 뭐가 있느냐 아니면 없애야 될 규제가 뭐가 있느냐를 우리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그 준비 로드맵을 이번에 내온 것이죠. 그러면 이 로드맵의 핵심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드맵의 핵심은 결국 운전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거죠. 사람으로 보느냐, 시스템으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지금의 그 모든 도로교통법이나 운전 관련된 법규 뭐 이런 것들이 뭐 규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을 중심에 놓고 했죠. 네네.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이제 그런 시스템,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법규라든가 규칙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교통법, 현행 네. 도로교통법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다. 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사람이 졌는데 그렇죠. 기계가 어떻게 지나요? 앞으로는 그 차량이나 그 차량을 만든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하는 제조업체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위험이 크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규제를 받고 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이 없어지나요? 그건 또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의 모습은 그런 자율주행차, 소위 말해서 인간이 굳이 수동으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네. 갈 수 있는 차량의 시대가 오는데 그 책임 주체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것은 확실히 다른 완전히 180도 달라진 개념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은 음주운전을 해도 그게 합법화가 되는 시대가 2035년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죠. 그 이유. 왜냐하면 그 단계별로 놓고 보면 2035년 이후는 정부가 그 계획한 2035년 이후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 없이 그냥 차가 거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정비가 돼서 인간은 아무런 수동적인 조작도 필요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만 단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2018년부터 뭐 2020년, 2021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는 단기 중기에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자율주동차 주행차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행도 되지만 사람이 보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운전을 수동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당분간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제한 법규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제한 법규가 같이 가겠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시스템에 대한 법규 규제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 거죠. 그 단기, 중기, 장기 계획, 과제라는 게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서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는 그런 그렇죠.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아직도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그 테슬라라든가 특히 이제 IT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를 많이 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 때로는 이제 사고도 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의 판단에 의해서 원래는 어떤 사고가 두 가지가 함께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인간이라면 이쪽으로 판단했을 텐데 차량이기 때문에 반대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쵸. 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도덕적이나 법규적인 면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2030년 이상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좀 정비가 되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상상을 살짝 해봤어요. 부장님하고 저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자율주행차로 출근을 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살짝 해봤는데 기대가 되는 오늘 아주 경제 일면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벌써 즐거운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평일 내내 미세먼지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불편함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다행히도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말엔 또 쾌청한 하늘까지 보인다고 하니까요. 즐거운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